우리 교재 저번 문제였던 우리 교재 지금 이게 이제 문제가 특히나 수능형으로 넘어가는 문제들이 레벨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점검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복습도 꼼꼼하게 하시고 지금 잠시만요. 네, 저번 숙제가 아닌 289번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89번 가보시죠. 뭐 얘는 그 얘도 물론 빡센 문제죠. 보시죠. 보시면은 상수 AB에 대해서 289번입니다. 상수 AB에 대해서 함수 fx가 얘다. a가 b보다 작다. 그 말은 뭐 일단 그래프를 줬죠. fx가 a를 지나고 b를 이렇게 가는 거. 근데 이게 해석 포인트만 잘 잡으면 생각보다 별게 없는 문제기도 해요.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그걸 잡아내는 게 어려운 일이니까 가시죠. 그랬을 때 여기 a 여기 b가 되겠죠. gx가 이제 x 3승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는 함수고요. 얘의 역함수를 만들었다. 얘가 역함수가 있다는 것은 뭐고요? 얘는 증가함수는 얘기겠죠. 그 값이 없는 뭐 그런 상태의 함수 주고요. 얘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hx가 fg 역함수 x일 때 여기서 일단 먼저 캐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 역함수 x를 식으로 짤 수는 전혀 없기 때문에 알겠죠? 이거는 치환으로 낸 문제야.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합성함수에 대한 최대치소나 알겠죠? 어떤 교점 관계나 이런 걸 요구하는 건 치환을 먼저 걸고 가는 게 해석이 편하긴 합니다. 알겠죠? 그럼 치환을 만약에 한다면 이 hx를 잠깐 치환해서 본다면 g 역함수 x를 이건 당연히 구할 수 없기 때문에 t라고 치환해볼 수 있는데 그렇죠? 이 g 역함수 x는 일단 여기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보통 치환하면 범위 따지잖아. 범위 그렇죠? 얘는 범위는 당연히 모든 실수죠. 그죠? 그리고 얘가 증가함수잖아. 그치? y에서 대칭 시켜도요. 얘도 증가함수입니다. 1대1 대응일 것이고 알겠죠? 그러니까 특이할 게 없이 증가하는 그런 범위를 띌 거야. 물론 정확히 어느 지점인지 파악은 어렵지만 증가 상태에 있을 거고 모든 실수 범위에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럼 분명 봐봐. 이 y는 hx라는 그래프가 물론 얘는 x가 변수지만 요걸 내가 치환하면은 얘를 ft라고 만들긴 했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hx의 그래프는요. ft이긴 하지만 이 fx 그래프와 생긴 모양은 똑같을 거야. 다만 여기 지점의 x 값은 다르겠죠.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y는 hx를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이게 x축일 것이고 생긴 모양은 쟤랑 똑같을 수밖에 없어 이게. 다만 여기가 a는 아닌 거죠. 이 말이 되겠어요? 여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여기에 대입한 쉽게 말하면 여기에 만약에 뭘 대입했을지 모르겠으나 이 결과가 뭐라 해야 돼? t가 a인 거죠. 쉽게 말하면 t가 a가 인 x값 위치겠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왜냐면 이 여기 있는 이 역함수 자체도 그냥 단순 증가함수일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그 이 t 값이 그냥 쭉 커질 거 아니야 그냥 그죠? 그게 x가 커지는 거와 유사한 상황이 될 것이고 그럼 그래프 개형은 얘랑 똑같이 나오겠지. 대신 그래프는 똑같은 이 y는 hx면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다만 요때 요 x 값이 a라고 보기 힘들고 x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거를 역함수에 대입한 결과는 a겠죠. 라는 알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얘도 t가 b가 되는 인 x 값이 있겠으나 그게 얼마인지 모르는 뭐 이런 단계까지는 파악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t가 b일 때와 t가 a일 때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는 거죠. 알겠죠? 그게 이제 y는 hx 그래프인데 x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때 더 가보시죠. 가에서 뭐라 했냐면 가에서 hx는 그러면 y는 x-1의 절대값 hx 얘가 미분 가능하다. 자 일단 hx는 미분 가능 함수일 거야. 이렇게 생겼을 거니까 그렇죠? 근데 절대값 취하면 여기서 미분 불가 생기겠죠. 알겠습니까? 여기서 미분이 꺾이는 게 생기겠지. 알겠어? 그럼 여기서 만약에 봐봐요. 요런 정리를 뭐 아마 한 적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수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fx가 식으로 얘기할게요. fx가 x-1에 x- 뭐 2의 제곱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얘기를 할지 쉬운 얘기를 합시다. fx가 절대값 x-1입니다. 그럼 x는 1에서 미분 불가죠. 그렇죠? 얘는 x가 1에서 미분 불가의 상태입니다. x는 1에서 미분 불가.
첨점이죠. 미분 불가. 첨점인 상태. 인 함수와 그 다음에 gx라는 연속 함수, 얘는 연속 함수, 미분 가능 함수, 다항함수, 가능 함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얘가 fx 곱하기 gx가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알겠죠? 당연히 얘는 이제 x가 1일 때를 보라는 거겠죠? 얘는 1에서 미분 불가하고 밑에는 미분 가능 함수니까. 그러면 얘가 결국 이 모든 실수라는 것은 x가 1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에서 미분 가능하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확인해 볼게요. y는 fx, gx를 식을 세울 수 있어요. 얘를 식을 세워보면 x가 1보다 클 때는 얘 양수일 거니까 x-1에 gx가 될 것이고 x가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1에 gx가 되겠죠.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그쵸? 얘가 미분이 가능하면 미분 때려서 1을 대입한 결과가 같을 거 아니야. 그쵸? 얘를 미분 때려 보면요, 곱미분이니까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까고 플러스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 밑에 거도요 앞에 거 까고 뒤에 거 냅두고 플러스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 위에랑 아래 둘 다 1을 넣어봐야 될 거잖아. 그렇죠? 위에 1을 넣어버리면 얘가 어차피 0됩니다. 이래서 0되죠. 뒤에 건 영향이 안 돼요. 어차피 남는 게 누구냐면 얘랑 얘가 부호가 다른 마음이 남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첨점인 경우가 보통 그렇죠. 첨점인 경우는 이 우 미분계수와 좌 미분계수 부호만 다를 거니까. 알겠죠? 그러면 미분을 때리면 옆에 붙어있는 이 자식은 어차피 x-1이 살아있기 때문에 얘 때문에 어차피 문제가 안 되는데 요 놈이 문제가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미분이 가능하려면 위에 1 대입한 거랑 밑에 1 대입한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g1과 마이너스 g1이 같다는 건 무슨 말이죠? g1이 빵이라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이해되겠어요? 즉 이런 얘기야. 결론적인 걸 정리해 드릴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x가 1에서 첨점인 경우의 함수와 미분 가능 함수를 곱했을 때 둘이 미분 가능했대. 그러면 얘는 fx는 x가 1에서 첨점인 거야. 미분 불가한 거고요. 얘는 미분이 가능한 함수예요. 둘을 곱한 게 미분 가능하다는 건 얘가 g1이 0이라는 거야. 요 말이 되겠습니까? 오케이? 이게 흡사 뭐랑 비슷해요? 그 왜 연속 불연속 얘기랑 비슷한 거죠. fx가 x는 a에서 불연속이고 gx 연속 함수야. 곱했는데 연속이래. 그럼 ga가 0이라는 거죠. 오케이? 이게 미분 가능 버전으로 올라가 버리면 fx가 x는 a에서 첨점이야. 그러니까 불연속이 되면 안 돼. 저 논리가 안 되고 첨점으로 미분 불가능이야. 근데 gx는 미분 가능 함수야. 둘을 곱했더니 미분 가능이 됐어. ga가 0이라는 거예요. 걔가 0이 돼줘야 거기서 이렇게 중근 형태의 즉 뭐냐, 그래서 중근 형태의 그래프와 튕기는 그래프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부드러워질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론만 딱 얘기해드리면 이런 상태입니다. 봐봐. 요거는 하나 챙겨갈 필요가 있는, 아마 그리고 루쌤이 일전에 정리 한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냐면 y는 fx가 얘기한 결론만 쓰는 거야. x는 a에서 미분 불가야. 이 미분 불가가 첨점으로 불가를 얘기하는 거야. 절대값 때문에. 알겠죠? 그러고 y는 gx는 미분 가능 함수야. 미분 가능. 1대 두 함수의 곱이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죠. 1대 얘가 미분 가능하다는 건 GA가 빠르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오케이? 요 정리는 하나 챙겨놓을 필요가 있다. 오케이? 이 문제가 이제 그 상황을 건드리는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봐봐. hx의 절대값을 취하면 아마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미분이 불가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이 점에서의 x 좌표는 몰라요. 다만 이제 t가 a인 건 알고 있죠. 알겠습니까? 그 지점에서 어떻게 미분 불가인데 이거 뭐라 했냐면 x-를 곱했더니 미분이 가능해졌어. 이해됐습니까? 그럼 뭔 얘기야? 요 자식이 갖는 첨점이 한 개인데 거기가 x가 1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뭔 얘기 알겠습니까? 이 hx가 x가 1에서만 첨점이었기 때문에 얘랑 곱해서 미분이 가능이 돼버리는 거죠. 뭔 얘기 알겠어? 그래서 요 자식, 즉 t가 a일 때 x 값이 1이라는 소리예요. 이 t가 뭐였냐면 이게 g 역함수였거든. 오케이? 즉
요 이야기에서 뽑아낼 수 있는 게 G 역함수 1이 A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근데 G 역함수 1은 구할 수 있거든요. GX가 나와 있잖아. GX가 A이기 때문에 얘 역함수는요. 역함수의 1을 집어넣어버리면 Y의 1을 넣으면 되는 거니까 얘가 Y가 1 되려면 X가 0이면 돼. 그래서 얘가 0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A는 0인 걸 알게 됐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fx10도 좀 가벼워지겠죠. 얘가 0이 되고 여기는 x의 x-b의 제곱이다라는 거죠. 자, 이 합성된 상태에 대한 구조를 잘 유지한 채 그 성질을 딱 적용하면 바로 A는 딱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나는 그냥 힌트 하나 준 거야. 나 들어갈까? 나에서 뭐라 했냐면 여기다 쓸까요? 나에서 H'2가 그죠? 얘는 그냥 힌트예요. H'3이 2다. 이거 미분해서 3 대입해라 이 말이죠. 그죠? 미분하시면 겉에 거 까고 역함수 미분 요건인데 안에 거 냅두고 곱하기 안에 거 더 까고 x가 2다. 여기에 x에 3을 넣으면 2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우리가 뭘 구해야 돼? g 역함수 3부터 구해야죠. 그죠? g 역함수 3은요 gx의 y 좌표가 3 되는 거니까 한번 찍기 편하죠. 1입니다. 오케이? 얘가 말한 g 역함수 프라임 3은요. g 역함수 프라임 3은요. 여기서 바로 알 수 있죠. g 역함수가 1인 거는 이제 그 g1이 3이라는 거니까. 그죠? g 역함수 3에 대한 미분계수를 구하려면 요 관계를 아니까 이게 g 프라임 1분의 1이겠죠. 여기 바로 넣을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우진 알겠어? g 역함수 3을 구하려면 gx가 언제 3이 돼? 1일 때 3이 돼. 요때의 미분계수의 역수가 이 결과인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예, 쌤이 왜 역함수 미분법은 그 폼을 쓰는 것보다 이렇게 포인트만 잡아 쓰는 게 이 풀이가 편하니까. 알겠죠? 그래서 g 역함수 3에 대한 미분계수를 구하려면 gx가 언제 3인지 밝혀서 여기에서의 미분계수 역수가 이 답이니까. 알겠죠? 그러면은 얘가 되게 돼. 구해보면요. G'X가 3X제곱 플러스 1이기 때문에 그죠? 여기다가 1 집어넣어버리면 4분의 1인가 봅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다 집어넣어버리면 식이 이렇게 되죠? F 프라임 G 역함수 1이죠. 1은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은 2다. 여기서 주는 힌트는 F 프라임 1이 8이다. 이렇게 주는 겁니다. 알겠죠? 얘를 저기 적용해서 B를 잡아내라. 그런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생각보다 이제 해석 포인트는 가에만 걸려 있는 거죠. 나는 이제 그 합성함수 및 역함수 미분법 한 번을 쓰게 만드는 뭐 그런 환경일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체크해 보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점검해 보시고요. 그 다음 29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가에 대한 그죠? 요 뾰족한 포인트에 연계된 미분 가능성에 대한 성질 하나 잡아내면 그 다음은 연산 문제였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해석이 어려운 문제였다. 이 정도 정리하고요. 그 다음 29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뭐 최근 나온 현관 기출이군요. 28번입니다. 가보겠습니다. 292번을 보시죠. 자, fx는 최고차 대수가 2분의 1인 3차 함수다. fx의 모양만 잡아놓을게. fx는 2분의 1x 3차로 시작되는 그런 함수인데 자세한 정보는 모르겠고. 자, gx가 이렇게 됩니다. ln 절대값 fx. 뭐 이런 류의 문제는 한 줄 한 줄 꼼꼼한 해석이 필요한 거죠. fx가 0이 아닐 때. 그렇죠. fx가 0이 돼버리면 분수가 0 돼버리니까 나머지 1이다. fx는 0이 됩니다. 알겠죠? fx가 단순한 3차 함수이기 때문에요. 아마 이제 fx가 0일 때는 얘는 다 부연속이에요. 그렇죠? 왜냐면은 fx 0 되는 경우는 함수값이 1일 것이고
그 다음에 fx 0이 안 되는 경우는 뭐 0뿔이나 0 마이너스겠지, 그치? 그러면 0뿔이나 0 마이너스로 들어가 버리면 ln 0뿔이 될 거니까 저기값이니까 ln 0뿔은 결과가 마이너스 나오면 되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도 대충 파악해 볼 수 있는 게 이게 fx에 0 되는 지점이 잡힌다면요 거기에서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야.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뭐 아니면 뭐 내려오지 않겠죠. 뭐 그렇게 모양 될 것 같은데요. 그건 이따 보고요. 어쨌든 얘를 만족할 때 gx의 극소를 구해라. gx의 극소를 구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주어진 힌트를 하나씩 해석을 해보죠. 자, 가를 보시면요. gx는 x가 1이 아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야 이렇게 나왔어.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1에서만 불연속이야 라는 거니까 이거 fx가 0 되는 게 다 불연속인데 x가 1에서만 불연속이라는 것은요 얘가 0 되는 게 한 개밖에 없나 보네요. 그래서 얘는 아마도 이렇겠네요. fx 여기서 뭐 가에 대한 해석을 좀 꼼꼼하게 정리해드리면 가를 보고 여러분 판단하는 첫 번째 fx는 fx가 뭐라 해야 돼? fx는 x가 1에서만 0 된다. 요거부터 판단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를 아예 지우고 x가 1일 때와 1이 아닐 때로 보면 됩니다. 그냥. 알겠죠? 그럼 fx가 이제 살짝 연상되는 건 뭐 x가 1에서 3중근일 수도 있고 알겠죠? 아니면 x가 1에서 근이 한 개만 갖고 그 다음 근을 안 가지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런 환경들 근을 안 갖는 환경까지 가야 되면 뭐 또 인수분해 판 짜가지고 판별식 쓰고 뭐 이렇게 풀었던 문제도 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 게 필요하다면 가면 되는데 일단은 잡아놓고 그 다음 보시죠. 얘는 뭐 가에서 하는 역할이 이게 끝인데 그죠? 여기 1밖에 없어라는 얘기 해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fx는 근이 이렇게 하나만 있어야 되는 얘기 같이 한 거고요. 나를 보면 gx는 x가 2에서 극대이고 절대값은 다시 극소가 된대요. 요거는 좀 구체적인 힌트 주는 거예요. 나 같은 경우는 일단 g'2는 0이고 요건 확실하고요. 대신 극대가 되는 0이에요. 극대를 만드는 0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g2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겁니다. 밑에서 봐도 되니까. 왜? 꺾고 올리면 다시 극소가 되라는 건요. 함수값은 이제 음수라는 거지. 알겠죠? 요 나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려면 이제 미분을 해야죠. g'x는 미분해보면요. 미분 때리면 fx분의 f'x입니다. 얘는 물론 x에 1을 대입할 수 없겠죠. 왜 그러냐면 f1이 0인 건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1에서는 뚫려있는 상태가 될 수 있겠죠. 그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요게 g'x인데 얘가 뭐라 했냐면 g'x는 2에서 이제 극대를 가지니까 얘를 그려보면요 x축이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 분모에 이게 1에서 0을 지난 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야 돼요. 봐봐. 만약에 여러분 문제 풀 때 도함수가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도함수가 x-1분의 내가 한번 그리면서 얘기해볼게. x-1분의 뭐 x 얘랑 상황이 비슷하게 만들까? x-2, x-3 정도 해볼까요? 도함수가 이렇게 나와버린 거야. 알겠죠? 요거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아마 y는 fx의 정의역이 x는 1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도함수가 보통 나오는데 얘처럼 알겠습니까? 나올 건데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그리냐면 x축에서 쌤은 보통 이렇게 그려야 돼요. x-는 위에 있다 치고 그리면 돼. 왜냐면 1을 지날 때도 부호가 바뀌어버리거든. 위에랑 상관없이 봐봐. 1을 지나갈 때 여기 2 넣어버리면 양수인데 0 넣어버리면 음수란 말이에요. 1을 지나면서 부호 변화 생깁니다. 그러면 흡사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1, 2, 3에 그냥 다 좌표를 찍어버리시고요. 최고차는 양수니까 그래프가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돼요. 이해되겠어요? 그냥 밑에 있는 분모도 위에 있다 생각하고 그려버리면 돼. 알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밑에 요건 도함수의 부호만 본 거니까 밑에 fx를 잡을 때 점근선을 잡아놓고 그리는 거야. 얘는 함수가 없으니까 따로 그리는 거죠. 그럼 얘는 감소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프가 아마 이랬을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내려가지고 증가감소 증가하기 때문에 얘도 아마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이해됐습니까? 이게 원함수의 그래프가 되어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동함수에서는 어차피 동함수는 역할이 부호 변화만 보는 거기 때문에 부호 변화 볼 때 밑에 제곱이 있다고 우리 무시하지만 제곱이 없다면요 얘 때문에도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흡사 3차를 그리듯이 그려버리면 되거든요. 부호는 같이 변합니다. 알겠죠? 이런 식의 접근을 할 줄 알아야 돼. 알겠죠? 그럼 여기 보시면 얘가 딱 그 상황이라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 봐봐. 여기 보시면 지금 이래요. 요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내가 얘를 따져볼 건데 지금 G'가 0에서 극대이기 때문에 일단은 F'가 0인 것도 알고 있어. 그죠?
그러면 얘가 2차일 거기 때문에 잘 봐봐, 중요한 얘기들이야. 2차일 거니까 잠깐만, 근데 여기 분모에도 0대이 하나 있어. 다시 말해 0대이 하나밖에 없어. 여기 이제 x가 1되는 0이 하나 또 있어. 그죠? 여기에서 x가 2가 되는 이 뚫고 가는 0이 하나 있단 말이야. 그쵸? 그럼 분명 잠깐만 1도 지날 거고 2도 지날 건데 여기서 나머지 한 개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죠? 즉 도함수를 내가 잠깐만 식을 써볼게. 도함수를 식을 쓴다면 최고차항이 2분의 1이었으니까는 2분의 3으로 시작할 것이고요. x-2가 있으면 당연히 하나 더 있겠죠. 중근일 수는 없습니다. 왜? 극대를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남은 한 개 있는데 얘를 그리려고 하는데 A가 지금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아직 가늠이 안 돼요. 그죠? 1보다 작은지 큰지가 가늠이 안 된단 말이야. 만약에 봐봐 1이랑 A가 2보다 왼쪽에 있어버리면요 이게 최고차의 양수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그럼 2에서는 극소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1보다 A가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 2가 제일 끝에 있으면 얘는 극소밖에 안 나와. 알겠죠? 원래 극대가 나와야 되니까 얘는 지금. 오케이? 그러면 아하 내가 잡은 A가 2보다 크다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죠. 극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도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마 2가 있고 여기 내가 잡은 A는 여기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도함수의 보변호는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아까 쌤 예시한 거. 오케이? 됐어요? 요게 나 G'X 그린 거야. 알겠죠? G'X 도함수가 이렇게 똑같지 않겠죠. 당연히 유리함수니까. 근데 이렇게 봐도 된다고 도함수는. 알겠죠? 하지만 fx 그릴 땐 정확히 그려야지. fx는 x가 1이라는 정근선이 있을 것이고요. 그죠? 여기 또 정근선이 맞지만 1,1을 지납니다. 1이 뭐 어딘가 있겠죠. 찍기 좀 애매하니까 찍을게요. 이런 상태에서 얘는요 감소만 하니까 얘가 여기 떨어져. 그죠? 좀 더 체크해보면요. 내가 더 디테일하게 가볼게. 여기 왼쪽 끝을 조사해보면요. 이게 3차 함수니까 그래프가 뭐 이럴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럼 마이너스 무한 들어가면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야. 절대값이 플러스 무한대야. ln 무한대야. 계속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무한대 체크했고요. 쭉 내려오고. 그리고 1 마이너스일 때는 얘가 0불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가 맞아요. 가다 멈추는 데는 없습니다. 쭉 내려가고 쭉 올라가고 이거 확정됐고요. 오른쪽 체크 여기 내려서 증가 감소 증가니까 밑에서부터 올라와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데 이렇게 쭉 올라가. 왜? 어차피 fx가 x가 무한 들어가면 얘도 무한 들어가. n은 무한 되겠죠. 이 그래프 요렇게 가다 1에서 딱 끊겨가지고 어딘가 1,1 찍혀 있겠지. 그 높이가 얘보다 높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는 이런 그래프가 흰색 그래프 y는 gx다라는 거죠. 되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 보시죠. 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파악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그 절대값을 하면 뭐야? 1을 여기 찍으면 안 되겠네. 절대값을 하면 극소다라는 건요. 아마 x축이 여기 위에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은 되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 뭐 어딘가 여기 1,1이 0,1이 여기 1,1이 맞지? 1,1이 여기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x축이 여기쯤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 내가 낫까지만 읽고 있는 거야. 알겠죠? x축이 봐봐 여기 g가 극대인데 절대값 꺾고 올리면 극소가 되려면 축은 얘보다 위에 있어야지. 그죠? 대략 이 정도 예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죠? 그때 다를 딱 보면 이제 아 거기 아니야 좀 더 내려야 돼 라는 걸 확인되는 거지. 다 해서 gx는 0이 x축과 극점이 3개여야 돼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아 내가 예측한 여기보다는 좀 더 밑에 있어야 되니까 근데 여길 지나긴 해야 되니까 여기란 얘기야 정확히 x축이. 이해됐습니까? 그래 교점이 생길 거 아니야. 더 내려갈 수가 없죠. 왜냐면 꺾고 올려서 극소를 만들어야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gx의 모양은 여기 딱 나옵니다. 알겠죠? 이게 gx에 생긴 모양이고 얘가 말한 게 다 적용이 된 상태인 거죠. 오케이? 그때 gx의 극소를 구해라라는 거죠. 그 말은 ga를 구해라 이 말이겠지. 이해됐습니까? ga를 잡으려면 gx에서 해결할 게 아니라 fx로 넘어가야죠. 되겠죠? 자 그럼 주어진 정보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걸 알았죠? 여기가 x축이라는 건 힌트는 안 적었구나. g가 빵이라는 걸 여기서 알게 된 거죠.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힌트 정리 좀 할게요. 지금 봐봐. 도함수식은 나왔고요. 그죠? fx 분명히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여기 2일 거예요. a겠죠. 내려가서 이건 y는 f'x야. f'x고요. fx는 아마도 이렇게 된 3차함수가 되겠죠. 이렇게 y는 fx가 될 겁니다. 그쵸? 오케이? 그때 내가 얘기한 게 g가 0이 되니까 대입을 하면요. 여기 g는 여기 대입해야지. 그죠? ln 절대값 f2가
0이라는 거야. 그 말은 절대값 f2가 1이라는 거고 f2 또는 1 또는 마이너스를 얘기하는 거겠죠. 알겠습니까? 자, 이거 적용을 해보면 봐봐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정리합시다. fx가 나왔고요. 도함수 나왔고 f1이 0인 거 저희 구해놨죠. f1이 0인 거 저 하나 있었고 도함수 적용했고 여기서 f2가 1 또는 마이너스 1까지 챙겼습니다. 알겠죠? 자, 체크해보면 봐봐. f2가 1이라면 여기가 y는 1이라는 건데 얘가 1이면 f1이 0이니까는 가능하겠네요. 얘는 답이 가능해 일단. 알겠죠? 근데 봐봐. 이 마이너스 1은요. 여기가 만약에 y는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이게 f1이 0이기 때문에 y는 더 위에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 x가 1이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x가 1인 건 얘보다 왼쪽일 거기 때문에 이 f1이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즉 얘가 답이 안 되는 이유는 f1이 0이기 때문이야. 알겠죠? 여기는 무조건 1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야지 f1이 뭐 여기 좀 있겠지 뭐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높이는 y는 1이다라는 것도 밝혀지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식을 봐봐요. 뭐 식을 a를 통해 세워도 뭐 상관없는데 지금 식을 세워보면 f1이 0인 거 밝혔고 f2가 1인 것도 갖고 있죠. 얘 가지고 뭐 처리하면 끝나겠다라는 식입니다. 아시겠죠? 뭐 만약에 요 식을 토대로 전개해서 부정적분을 통해서 대입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알겠죠? 그래야 a를 살릴 수 있는 길이고요. a를 버리고 간 다음에 아니면 a를 요렇게 하면 괜찮죠? 봐봐. 여기가 a고 어차피 우리가 극소를 구하려면 f1을 알아야 되거든. 알겠죠? a를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거면은 상관없겠구나. 여기를 잡을게요. 요게 제일 빠른 길이긴 하죠. 여기를 뭐 쌤 잠깐 b라고 잡겠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x는 2에서 튕기고 b를 지나갔으니까 fx를 판을 짤 때 이렇게 하면 되겠죠. fx는 2분의 1 제곱창이고요. x-2의 제곱에 x-b 더하기 1이다. 그 위치에 1이니까. 그쵸? 여기에다가 뭘 쓰면 되겠어? f1이 0인 걸 안 써먹었죠. 아직 f1이 0인 걸 대입하시면 b가 튀어나오겠죠. 그러면 fx가 확정이 됐을 것이고 뭐 극소값 구하는 건 대입에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렇게 하면 끝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좀 꼼꼼한 그래프 해석이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 약간의 추론도 살아있는 거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잘 복습해서 챙겨보세요. 넘어가서 이름 쪽에 이제 또 숙제 문제들은 또 풀어온 친구들 잘 풀어왔고요. 선생님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보여드릴 문제 하나 풀고 아마 쉬는 시간 드릴게요. 시작해보시죠. 여기는 이해됐냐? 존나 놓쳤지? 좋으니까 놓치지. 봐봐. 어떻게 했냐면 어디 갔어? 어디로 왔어? 여기까지 이해했을 거 아니야. g가 0인 걸 대입한 거야. 여기 2를 대입했어. 그 절대가 fx가 f2가 1 돼야 돼. 그 f2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거든. 이해되겠어? 근데 도함수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프를 그려봤어. 여기가 2인데 얘가 1 되는 경우는 가능해. f1이 0이니까 1이 여기 있으면 0 될 수 있거든. 근데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1 돼버리면 f1이 0이 되는 게 말이 안 돼. 왜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x가 2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0이 여기 위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1일 수가 없지. 여기 2가 여기 있는 거. 무슨 말이 되겠어? 여기 1 나올 수 없는 거지. 2보다 커야지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1이 안 된다. 1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걸로 이제 식대어서 뭐 대입하면 식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런 다음에 뭐 아까 그랬어. A 구하면 G에 구해주면 답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풀어봐야 됩니다. 이건 다시 꼼꼼히 풀어봐야 잡힙니다. 체크해보시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번에 중요한 문제 많은데 숙제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는데 뒤집어. 295번 가시죠. 295번은 쌤이 해석을 넣겠습니다. 넘어와봐. 네. 여기 294번까지의 문제를 풀다 보면요, 이게 이제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함수를 정해야 되는구나에 대한 상황이 약간 이제 해석하는 어떤 결이 잡혔을 겁니다. 이게 다 이 함수를 움직여가면서 구하는 새로운 정의 함수 문제니까, 알겠죠? 거기에 이제 좀 난이도가 많이 올라간 문제가 여기 295번이라 요거는 쌤이랑 같이 해석을 좀 하면서 디테일을 잡아드릴 계획인데 295번은 같이 할게요. 요거는 숙제 문제 아니었죠. 그래서 일부러 이제 숙제를 해오면
그 다음 단계로 이 문제를 딱 이제 보여드려서 공부를 시켜주면 딱 좋은 단계로 선생님이 구성을 해놓은 거야. 자, 255번을 보시면 얘는 뭐냐면 자, 문제 상황 보시죠. 양수 t에 대해서 t가 양수입니다. 양수 t에 대해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 정의된 함수가 fx가 이렇습니다. fx는 요건 뭐 예측이 쉽죠. lnx가 있고요. 얘는 1부터 2까지만. 그리고 lnx-t입니다. x는 2보다 크거나 같은 t. 그러니까 lnx를 이제 t만큼 내린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죠? t가 양수니까 밑으로 내린 거야. 그런 상태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1차 함수 gx 중 gx의 기울기가 최소. 기울기가 최소인 값을 최소값 기울기의 최소값을 ht라 하자라고 이제 함수정을 내렸습니다. 알겠죠? 자, 이 문제를 꼼꼼하게 복습한 후에 이 앞에 있는 두 문제 밀리는 그 숙제를 또 해보시면 훨씬 잘 뚫릴 거니까 잘 보고 이제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질문합니다. 1 이상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원래 x가 1 이상을 보고 있으니까 x-2 곱하기 얘는 뭐야? gx-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만족된다. 항상 얘를 만족해야 돼 라는 조건을 준 거죠. 그때 그런 HT에 대해서 이런 거 대입해서 답을 구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정보만 가지고 HT를 만들어내 이런 말인 거죠. 알겠죠? 들어가 볼게 봐봐. 자, 지금 상황은 뭐 주어졌고요. 얘를 먼저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얘네들의 곱이 양수라는 건 이런 거죠. 앞에 있는 게 만약에 양수라면, 그죠? 뒤에 있는 건 양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gx가 fx보다 커나 같아야지. 그죠? 플러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또는 두 번째, 앞에 있는 게 음수라면요, 뒤에 있는 것도 음수해야 돼. 뭐 너는 어디 붙이는 상관없습니다. 위에다 붙여놓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부등식은 얘입니다. 그럼 지금 문제가 봐봐. x가 2보다 클 때는 gx가 fx보다 크고요. gx는 1차 함수입니다. 1차 함수. 그 다음에 2보다 작을 때는 fx보다 gx 작대요. 물론 x는 기본적으로 1보다 큰 것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알겠죠? 그런 얘기인데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네. 자, fx부터 그려볼게요. fx가 이렇게 있습니다. 1,0을 지나고요. 자, 이 그래프는 중요하니까 천천히 하시죠. 1,0을 지나고 1,0을 지나고 2가 2.7쯤 있지. 2,1 라고 들어야지. 요런 로그 함수, 그죠? 요렇게 커진 로그 함수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얘를 내렸지. 원래 로그 함수가 이렇게 뒤로 가면서 거의 기울기가 작죠. 알겠습니까? 여기를 탁 끊어가지고 얘를 내린 거야, 밑으로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가 내려간 게 아마 좀 많이 내릴게. 일단은 뭐 여기서 옆으로 이렇게 가는 이런 그림이 생기겠죠. 일단은 알겠습니까? 이렇게 t가 클수록 얘가 더 많이 내려가겠지. t가 작을수록 점점 올라와서 t가 여기다 붙어버린 거죠. t는 양수니까 뭐 요 앞에 있는 간격까지 움직이는 상태 되겠죠. 이런 상태여서 뭐라 했냐면 2보다 클 때는 직선이, 그죠? 더 위에 있어야 되고요. 얘보다 오른쪽에는 직선이 얘보다 위에 있어야 돼. 그리고 2보다 작은 얘보다 왼쪽에서는요, 요 그림보다 직선이 밑에 있어야 돼. 그 말은 대충 그리면 직선이 끝나서 이렇게. 요 라인 gx는 거지. gx는 이렇게 있어야 돼 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내가 구하는 건 이 gx의 기울기의 최소값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렇게 돌려야지, 이렇게. 그죠? 그러면 기울기가 최소되면 봐봐. 얘가 음수가 될 수는 없어. 0도 안 돼. 양수는 양수인데 최대한 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봐봐. 여기 있는 1,0을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요런 직선의 기울기가 최소이려면 무조건 1,0을 지나야 돼. 더 내려갈 수가 없잖아. 얘 때문에 걸려버리니까. 그쵸? 이랬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얘가 말하는 gx의 기울기의 최소를 잡아내려면, 자 봐봐요. 요점을 지나는 gx일 수밖에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알겠죠? 근데 얘를 더 낮출 수 있어요. 알겠죠? 더 낮춰서 어디까지 가냐면 봐봐. 얘가 점점 낮추면요, 결국 어디에 걸리냐면 얘가 어쨌든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올라가다 보면 얘를 봐봐. 낮추다 보면은 이렇게 접하는 포인트가 생기겠죠. 그죠? 이렇게 될 때가 기울기 최소 거란 말이야. 상황이 됐습니까?
그럼 이게 이제 이 해석에서 이제 뭘 잡아내는 게 이제 이 문제 어려운 거냐면 봐봐요. 이 상태인 건데 그럼 t가 만약에 이렇게 밑에 있으면요 더 멀리서 만나겠지 접하는 게 그죠? 저 멀리서 만나다가 t가 봐봐 점점점 작아지면 계속 접할 때는 맞는데 얘가 점점 올라가다 보면요 요 접점이 점점 앞으로 내려올 겁니다. 상황이 됐습니까? 오케이? 뭔 얘기 알겠어? 얘가 t가 엄청 크면은 접하는 게 저 뒤에 있을 거니까 기울기 잡히겠죠? t가 점점점 올라가면 기울기 점점 커지겠지 최소값이. 그러다가 얘가 점점점 가까워져서 봐봐 얘가 한 이 정도 올라와 버리면요 접하는 지점이 아마 한 이쯤으로 이렇게 당겨질 거예요 이렇게. 그죠? 얘가 더 올라오다 보면요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여기를 봐봐 얘가 점점점 올라오다 보면 이 접점이 점점 따라와가지고요 결국 여기에 딱 접할 때가 있을 거야. 무슨 말이냐면 능이 어디 있어? 여기 있구나. 여기 칠합시다. 얘가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왔어. 그러면은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이 여기인 거지. x가 2에 접할 때까지는 이 기울기의 최소값을 구하는 방식이 똑같은 거죠. 접할 때의 기울기. 알겠죠? 근데 얘보다 조금 더 올라가잖아? 뭐 어떻게 되겠어? 이거 확대해 볼게요. 지금 상황이 요거를 이해하는 게 이제 어려운 얘기인 거야. 상황이 지금 현재 1콤마에서 이렇게 가는 좀 크게 이렇게 하는 그래프가 있고 얘가 밑에서 거의 다 왔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은 요 점을 지나되 얘가 접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지날 때로 걸려버리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이게 좀 더 내려가 버리면 접선이 생길 수 있지만 어느 순간이냐면 여기 어딘가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서는 얘가 접선을 못 했다 여기 접한 거야. 여기 접한 거야 여기서 접할 때만 좀 더 올라가 버리면요 이건 접점의 기울기 최소가 아니라 그냥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기울기가 최소가 돼버리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요 이벤트의 변화가 잡히냐가 어찌 보면 핵심이에요. 그게 잡혀야 HT가 특정이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즉 정리를 한번 봐봐. x가 2에서 여기 x가 2에서 접할 때 t 값이 있을 거란 말이야. 잠깐만 이걸 별표로 칠게요. 알겠죠? 그렇다면 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먼저 1단계로 이해를 해야 돼. 함수가 얘가 말하는 ht라는 놈은요 t가 별표보다 클 때는 접할 때가 답일 것이고요. 알겠습니까? t보다 작은 t가 0과 1 별표 사이일 때는 요 점이라는 것은 이게 노란색이 fx니까 요 점은 1,0이랑 2,fe 사이의 기울기가 최소가 되는 거죠. 상황이 됐습니까? 얘가 그래프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접할 때로 올라오다 접할 때 기울기가 최소값인데 딱 이게 접점이 점점 가까이 와서 여기 딱 접하는 순간까지는 괜찮은데 얘보다 올라가 버리면 나오는 기울기 최소가 접할 때가 아니라 그냥 두 점 사이 기울기가 끝인 거지. 걔보다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알겠죠? 요거를 잡아내는 게 이제 약간 핵심이다.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1단계 핵심. 오케이? 그럼 이제 요게 해석이 되고 요게 파악이 됐으면 이건 구하면 되거든 그냥. 알겠죠? 자 구하러 가볼게요. 첫 번째는 뭘 구하냐면 일단 별표부터 해결해 봅시다. 알겠죠? 별표라 함은 요 그래프 이 자식이죠. 별표 구하러 갈게요. 별표 여기다 볼게. y는 잠깐만요. 공간 잘 써야 돼요. 이쪽에서 여기 지울게요. 자 y는 밑에 함수 nx-t란 놈과 gx식을 좀 만들게요. gx는요 1,0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알겠죠? 그럼 이렇게 만들게. y는 mx-1 이렇게 식으면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자 내가 요 gx가 요 점에서 접할 때 y는 mx-m이 x는 2에서 접할 때 t 값부터 좀 구하시죠. 그죠? 풀이보면 2를 위에 아래 대입만 같아야 되겠지? 1-t가 me-m과 같습니다. 됐죠? 두 번째 위에 거 미분해서 2를 대입해야 되겠죠? 미분하면 x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밑에 거 미분하면 m입니다. m이 2분의 1일 때야. 오케이? 대입해서 t가 볼게. m이 2분의 1이면 요거 풀게요. 요거 풀면 풀어보면 1-t가
m의 2분을 넣어버리면 1 마이너스 m이 나서 m이고 t가 되면 2분의 1입니다. 됐어요? 아 이거는 2분의 1을 기준으로 함수가 바뀌어요. 이거 잡았어. 됐어요? 자 이제 HT를 만들겠습니다. 여기다 만들게요. HT는 T가 2분의 1보다 클 때는 손이 좀 많이 가니까 좀 더 풀고요. 0과 2분의 1 사이일 때는요. 이건 쉬워. 왜? 2,FE와 1,0 사이 기울기가 답이야. 접할 때가 아니니까. 그러면 요 봐봐. 얘보다 이렇게 위에 있을 때는 요 때는 요 접할 때 말고 위에 이렇게 있을 때는 요점이 뭐냐면 2, 여기 대입해야죠. 1 마이너스 t. 이랬습니까? 이게 그 2,FE죠. 그죠? 1,0 사이 기울기야. 얘도 기울기.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기는 식이 2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겠습니다. 이랬을 때. 이거 이쁘게. 이해겠습니까? 그럼 HT를 반은 잡은 거죠. 일단. 이해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 여기만 잘 잡아내면 돼 이제. 알겠죠? 여기 그 기울기 잡으러 갈게요. 우리가 구하는 HT는 여기는 M이니까 M 잡으러 갈게요. 알겠죠? 자 여기를 풀려면 또 어떻게 되는 거야? 또 똑같아. 얘랑 Y는 여기 있네. Y는 lnx 마이너스 t와 여기도 중요한 거 잘 보세요. Y는 mx 마이너스 m이 한 점에서 접할 때 우리는 m 값을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죠? 우리 바람이 있다면 m이 ht니까 m이 t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면 뭐 깔끔한 거죠. 알겠습니까? 들어가 볼게요. 자, 또 마찬가지 두 그래프가 접한다. 요거 그거 쓰세요. 힌트 2개. x는 p에서 접한다 가정할게요. p에서 접한. 집어넣으면 첫 번째 lnp-t는 mp-m입니다. 힌트 한 개. 두 번째 미분하고 p 대입하면 p분의 1은 m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연립할게요. mp가 1이니까 집어넣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ln p 일단 쓸게요. 마이너스 t는 1 마이너스 m이 나와요. 그죠? 우리는 m은 내가 구하는 거니까 이게 ht란 말이야. p는 없애야죠. p가 뭐냐면 m분의 1이에요. 집어넣어버리면 마이너스 ln m 마이너스 t는 1 마이너스 m이 됩니다. 양변 마이너스 곱해버리면 저봐 ln m 더하기 t는 m 마이너스 1이 돼요. 오케이? 우리는 봐봐. 이게 지금 내가 구한 m이 이게 ht거든? 식을 쓰면요. ln ht 더하기 t는 ht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까지는 구해지는데 ht를 얘처럼 양함수로 구할 수가 없는 환경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당황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음함수 이거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알겠죠? 그냥 여기에서 필요한 거는 양함수의 ht를 구한 게 아니라 관계식이 나왔네요. 라고 판단해야 되겠네요. 알겠죠? 이거 우리가 앞에서 해봤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정의 함수로 ht를 구하러 왔는데 아랫라인은 식이 잘 나오는데 양함수로 깔끔하게. 알겠죠? 윗라인은 포인트는 잡았는데 그 포인트를 통해서 관계식만 나온 거야 이게 지금. 근데 여러분들 이제는 이 관계식이 나오면 이건 구했다라는 판단을 써야 돼. 그러니까 HT가 뭐뭐다라고 구한 게 아니라 그냥 관계식 나왔으면 이건 구한 거랑 마찬가지야. 우리가 음함수를 칠 수 있으니까 그냥 구하라는 구해주면 됩니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왜 사인 x가 뭐 2분의 1이래. 뭐 x는 예각이라 칩시다. 예각. 이건 우리가 이제 x가 6분의 8인 걸 알잖아요. 그죠? 그 값을 아는 거지. 근데 우리가 야 사인이 3분의 1이야.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건 구한 거야. 그잖아. 우리 각을 정확히 얘기하진 않지만 다 아는 거죠. 코사인을 묻든 뭐 탄젠트 다 구할 수 있잖아. 삼각형이 3대 1이니까 그렇죠? 포함 되거든. 그런 느낌처럼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특히나 뭐 수투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안 버리잖아요. 이런 새로운 정의 함수가 나오면 분명 식이 다 만들어집니다. 알겠죠? 양함수 되겠죠. 거기 음함수를 아예 안 배우니까. 그럼 그쪽은 당연히 양함수 식이 뽑히니까 식이 아무리 들어도 끌고 와서 뽑아내야 되겠지만 미적분은 그렇지 않아. 미적분은 양함수로 식이 안 나오더라도 관계식이 나와서 이걸로 충분해. 이건 구한 거야. 이게 HT를 구한 거죠. 왜 여기는 T와 HT밖에 없잖아. 이거 구한 거지. 알겠죠? 그럼 이걸로 여기를 더 구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 버려야 돼. 알겠죠? 이건 구해버린 겁니다. HT를 적지 못하지만 그죠? 구하긴 했으니까 이제 질문에 대응만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여기서 끊어낼 수 있어요. 더 뭘 하려고 그러면 안 돼. 할 거 다 했어 지금. 알겠죠? 끊어내면
자, 미분 가능한 함수 ht에 대해서 자, 이거 다 구해놨어요. 이제 범위에 따른 함수가 얘는 관계식으로 얘는 양함수로 구해놨습니다. 그때 문제를 냅니다. ha가 자, 적을 데가 없어, 그죠? 자, 이걸 지울게요. 지워도 되겠다. 자, 문제를 좀 지워도 되겠다. 자, ha가 2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그 음함수 미분 쪽 우리가 공부한 흔적이 좀 기억나는 친구들은요, 2 플러스 2분은 기억나는 친구들은요, 아, 요걸 주는 이유는 미분에서 대입할 때 써먹으라고 주는 거야. 그 다음 지금 보시죠. 1대 h 프라임 2분의 1 곱하기 h 프라임 a를 구해라 라고 씁니다. 아마 이거 구하라고 준 거야 보니까. 알겠죠? 가보겠습니다. 자, h 프라임 2분의 1은요, 여러분 2분의 1은 밑에 속해요. 그죠? 위가 아니잖아. 2분의 1 자를 거 아니야. 요 2분의 1한 거니까. 그죠? 밑에 속하니까 요거 미분하래. 여러분 요거 1차 함수입니다. 미분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분의 1 나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분의 1 나오겠죠. 요거. 나왔고. 그죠? 곱하기. 얘를 구하러 가야 되는데 얘는 h 프라임 a를 구하려면 얘가 그러면 위에 해당되는지 아래에 해당되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위에는 내가 식이 없으니까 아래를 체크해 볼게요. 얘가 말하는 a는 요 a거든. 그죠? 확인 들어갑니다. 봐봐. 밑에 식이 2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t 플러스 1인데 얘 결과가 2 플러스 2분의 1 되는 그게 a라는 거잖아. a를 구할 수 있어. 그죠? 구해볼게요. a를 구해보면 양변에 2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a 더하기는 2 플러스 2분의 2 마이너스 1. 선생님 빨리 할게요. 넘기면요 1 마이너스 2 플러스 2분의 2 마이너스 1이 a인데요. a는 결국 2 플러스 2분의 2 플러스 2 빼버리면 3 나옵니다. 이해했죠? 그럼 봐. 얘가 여기 있는 2분의 1과 누가 큰지 비교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R인지 확인할 거 아니야. 비교할게요. 통분하겠습니다. 2 플러스 2분의 3이고요. 얘는 그죠? 얘는요? 2 플러스 2분의 2 플러스 2입니다. 그죠? 얘가 2.7쯤 되는 거 4.7쯤 될 것이고 얘는 6 넘어가면 얘가 크네. 그죠? 얘가 큽니다. A는 2분의 1보다 큽니다. 그도 당연할 것이 이 관계식을 써먹게 하겠죠. 알겠죠? 즉 X는 A는 여기에 해당된다. X는 A는 여기에 해당된다. 오케이? 그럼 이제 뭘 해야 돼? HA가 얘인 걸 알 때 H 프라임 A를 구하라는 얘기야. 알겠죠? 관계식 있잖아. 양변 미분 때려서 A 대입하면 되겠죠. 양변 미분을 때리면 미분된 식만 적어볼게요. 때리면 얘 미분하면요 HT 분의 H 프라임 T 더하기 1은 미분 때리면 H 프라임 T가 되겠죠. 그죠? 예상대로 A를 대입해버리면 HA 아니까 대입하면 H 프라임 A를 구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거 구해서 끌고 와주시면 정답. 이렇게 되는 문제였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정의를 아주 꼼꼼하게 짜긴 했고요. 알겠죠? 그 과정에서 양함수가 아닌 음함수를 하나 넣어버린 거야. 알겠죠? 그래서 스토리 역시 길어지는 뭐 그런 수의 문제가 요놈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마찬가지 해석에 시간 투자해서 꼼꼼하게 처리해보세요. 잠깐 쉬었다가 오늘 적분 쪽 부집하고 오늘 평면이 운동 쪽 라인만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쉬었다 가시죠. 여러분 가시죠. 적분 가시죠. 네. 적분 좀 풀어 아닙니까 우리는? 미분 쪽이 확실히 후반부가 빡센 게 많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푸셔야 됩니다. 이게 약간 자기를 갉아먹는 공부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문장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시간이 요즘에 필요합니다. 적분 쪽에는 혹시 질문 있으면 여기 질문으로 받죠. 질문 있습니까? 우지는 풀면서 질문 없니? 푼 건 잘 풀리고 질문할 건 따로 없고 뭐 이런 상황인 건가? 응? 네. 태용이는 여기 뒤에 다 했지, 그렇지? 질문 한 3개 정도 있어요. 돼 있어? 뭐부터 진행해봅시다. 몇 번이냐? 341번. 3, 4, 1. 3, 4, 1. 네, 그 문제 맞아요? 367번. 아 맞다, 확인 못했어. 미안하다. 이따 내가 풀어줄게. 다시 풀어보자. 지금 여기 누가 와가지고 정신없다. 3, 4, 1 하나 봅시다. 3, 4, 1. 3, 4, 1 보시죠. 3, 4, 1 보시죠. 341번입니다.
자, 지금과 같이 4분원이 있고요. 얘를 또 n등분한 구분구조법에서 변환시키는 문제로 판단되죠. 그렇죠? 좀 활용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죠. 지금 반지름이 2인 게 또 함정일 수 있습니다. 반지름 1인 거와 상황이 좀 달라지니까 반지름이 2인 상태에서 얘가 뭐라 했냐면 반지름은 2네요. 2인 상태의 원이 있습니다. n등분을 했다. n등분을 한 건 각을 잡으는 얘기죠. 각이 2분의 파이를 n등분 했으니까 2n분의 파이가 하나의 각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그때 얘가 이렇게 뭐냐 P1, P2, P3 쪽 갔을 때 어차피 이런 그 뭐냐 무한급수 쪽 활용 문제는요 K번째만 잡으면 돼. PK가 여기 있어. PK 접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좀 더 크게 해야 되겠다. 여기 각이 얼마겠어? 2n분의 파이만큼 K번 간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얘가 뭐라 했냐면 원위의 점 PK에서 원의 접선과 XY 축으로 이룬 넓이 그렇죠. 원의 접선을 하나 그으시고 이렇게 조금 되겠죠. 그때 요 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이거는 여기 반지름이 2니까 넓이를 그냥 요 각을 써먹어야 되겠죠? 그렇죠? 넓이를 구해보면은 어디로 타고 갈까요? 자, 얘가 2n분의 파이 k면요 요 놈과 요 놈이 90도니까 여기가 또 2n분의 파이 k가 되죠. 2n분의 파이 k 2n분의 파이 k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니까 넓이가 sk 자, 넓이를 구해보면요 요게 뭐 우리가 이제 도형을 답에 쓰다 보니까 굳이 접선의 방정식까지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그냥 아예 여기 구해볼까? 여기가 2 탄젠트 아닌가 이거? 그렇죠? 그죠? 2 곱하기 탄젠트 얘잖아. 2 탄젠트 2n분의 파이 k 여기 써도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는요 여기 써도 되죠? 얘는 이렇게 할 거면 코탄젠트죠. 그렇죠? 2 코탄젠트 2n분의 파이 k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 되겠어요? 여기서 봐봐 여기서 이렇게 오는 탄젠트 거꾸로 코탄젠트 그죠? 그럼 아예 얘를 써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쓰면 요 길이가 밑변 높이 넓이 나오겠네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SK 구해야 되겠죠. 알겠죠? 아니면 뭐 여기도 구할 수 있어. 다 뭐 요거는 시컨트가 되겠다. 그죠? 여기는 코시컨트가 되겠네요. 이렇게 구해야 되고. 알겠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습니다. 시컨트와 코시컨트 쓰는 게 얘기하다 보니까 훨씬 편하겠네요. 사코가 나올 거 아니야. 그쵸? 이쪽으로 합시다. 왜냐면 가디언이 정리하려면 또 코타로 바꿔야 되니까. 알겠죠? 이 코사인 바꿔야 되니까 요로 가면요. 요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 잠깐만. 2고 요게 코사인이니까 반대 시컨트 2 시컨트 이쪽이 낫겠다. 2n분의 파이 k 이게 식을 잘 잡아야 그 다음에 편할 거니까 여기는요 여기도 바로 가면은 요거는 봐봐 이렇게 사인이니까 요 각이 여기 있으면 그렇죠? 코시컨트 2 코시컨트 2n분의 파이 k 요게 낫겠네. 요걸로 갑시다. 알겠죠? 그러면은 sk는 2분의 1 곱하기 2의 곱 2의 시컨트와 코시컨트 2n분의 파이 k입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마침 얘가 또 역수를 취해줬네요. 알겠죠? 땡큐지 뭐. sk분의 1 잡아내니까 이 역수하면 2분의 1이고요. 이 역수하면요 사인 코사인 되겠죠. 사인 2n분의 파이 k와 코사인 2n분의 파이 k가 되겠습니다. 이건 sk분의 1 그죠? 극한에 넣어버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시그마 k는 n까지 2분의 1에 여기가 sk분의 1이죠. 사코가 돼. 사인 2n분의 파이 k 곱하기 코사인 2n분의 파이 k다. 이렇게 상황이 될 것이고요. 바깥쪽에 n분의 1 하나 있네요. 그죠? 자, 변화를 취하면 저번에 이 비슷한 문제 풀어봤죠? 2분의 1을 위로 올려버리면 2분의 파이 이렇게 2분의 파이 되겠죠. 2분의 파이 요런 눈으로 보라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여기도 2분의 파이가 필요할 것이고 파이분의 2는 잡아야 되겠죠. 이렇게 요까지 변환 그쵸? 변환 취하면 파이분의 1 한번 빼버리면 파이분의 1 될 것이고 파이분의 1의 인테그랄 얘를 x로 보면 되겠죠? 얘를 x로 그쵸?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사인 x 코사인 x dx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얘는 치환적 분할을 하는 게 교과적인 방식으로 만든 거고 알겠죠? 여러분 배각에 좀 익숙한 친구들이 있다면 봐봐 여기 2 하나 만들고 여기 2 하나 빠지면
이사코가 되니까 되겠죠. 요것도 나쁘지 않은 대항입니다. 2파이분의 1 있고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sin dx dx로 하겠죠. 알겠습니까? 이런 1차 합성 쓸 수 있으니까. 알겠죠? 요거는 뭐 사실 근데 지금은 어찌 보면 엄밀히 따지면 대각 자체가 교육과정 외로 잡히긴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치환 적분하면 되죠. 알겠죠? 그래도 되고 아니면 이사코가 sin dx니까 요거는 바로 적분하면 요걸로만 간치 보자면 2파이분의 잡고 요 1차 합성이죠. 사인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될 것이고 안에 거 미분하면 2니까 2분의 1 잡아내면 되겠죠. 이렇게 0분의 8까지 이렇게 풀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러분 편한 대로 적분하십시오. 넘어가시죠. 또 뭐있냐? 357. 357번. 아 그거. 네, 이거 뭐 여기서 풀어볼까요? 답이 좀 없다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한번 해봅시다. 이건 단순하게 하나로 툭 풀리는 문제는 아닌 것 같긴 하고요. 357번 한번 가볼게요. 3번치 여기서 풀어보자. 3번치 보시면 좀 어려운 문제 아닌데 답이 좀 이상한가? 문제가 어디가 있나 확인해봅시다.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x 플러스 x분의 1에 x 플러스 lx 나왔습니다. 전개를 해버릴게요. 인테그랄 x는 미리 줘버릴게요.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x제곱 플러스 1 요 다음 함수 떼버리고 그냥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x 플러스 x분의 1에 nx 붙어 있는 거죠. dx 맞습니까? 뭐 이렇게 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얘는 뭐 일단 처리하고 먼저 처리해버릴까? 3분의 1x 3승 더하기 x 1부터 2까지 그러면 3분의 1, 2, 3승 더하기 2에 1 넣어버리면 3분의 4입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이건 떼버리고 있다 먼저 2에 마이너스 3분의 4 그죠? 더하기 얘가 문제인 건데 얘를 쌤 생각에는 요거를 뭐 통분해서 부분적분 치더라도 어차피 분모에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분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분리해버리면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x, lx 요거 따로 치고 부분적분이죠. 플러스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x분의 1 lnx dx 이렇게 하면 낫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부분적분 이게 이제 lnx가 x분의 1로 돼야 될 것이고 x 2분의 1 x로 되겠네요. 그쵸? 요 놈만 쳐볼게. 그러면은 2분의 1의 x제곱 lnx 소리 많이 하긴 하네. 1부터 2까지 마이너스 곱하면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저걸 합쳐지나? 곱하면 어떻게 되죠? 2분의 1 x dx 그죠? 그쵸? 산수 들어보면 이 넣어버리면요 2분의 1 2제곱 마이너스 0 마이너스 2분의 1에 가로하고 2분의 1 x제곱 1부터 1까지 2분의 2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습니다. 계산을 좀 하면요 4분의 1 2제곱 산수선생님이 그냥 할게요. 플러스 4분의 1입니다. 그쵸? 얘는 뭐 이렇게 됩니다. 얘는 여기 있고요. 요거 치환적분이죠. lx를 t로 치환하면 범위는요 1 넣으면 0 되고 2 넣으면 1 되니까 x분의 1 dx가 dt가 되겠죠. 이거 적용하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그죠? t dt죠. t dt 적분하면 2분의 1이네. 맞습니까? 식 정리해보면 3분의 1 2 3승 더하기 2 마이너스 3분의 4 더하기 4분의 1 2제곱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넣어봅니다. 그죠? 뭐 이상하긴 하네요. 너도 똑같이 나왔냐? 알겠습니다. 비슷한 게.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군요. 네, 그러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디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문제 오타가 있지 않나? 아까 말했듯이 25번이 너무 길게 뽑히는 것도 있다 보니까 쌤 요거는 네 나중에 공부하기는 체크해드릴게요. 네, 문제 이상한 것 같다. 알겠죠? 오케이. 넘어가시죠. 또 그다음 뭡니까? 373번. 373 같이 볼게요. 373 보시죠. 373 보겠습니다. 373 가보시죠. 자, 373 보시면 373입니다. 미분 가능 함수 fx가 있고요. fx 미분 가능 373입니다. 도함수는 기함수라네요.
얘는 우함수죠. 그죠? 이거는 뭐 세트된 거고 그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 프라임 x dx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그리고 f0이 0이다를 준 거 보니까 얘가 뭐 한 두 가지 관측이 되죠. 뭐냐면 기함수의 성질을 이용할 거면 그림 그리기 낫죠. 도함수가 있는데 얘가 0부터 1까지가 이거라는 건 대충 아무튼 그려놓고 이렇게 해서 요 1까지가 여기가 3분의 1이라는 소리죠. 밑에 있는 그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도 3분의 1이겠죠. 이렇게 약간 넓이 감성으로 보는 건 나쁘지 않고 알겠죠? 또는 이제 아마 얘를 준 거 보니까 식으로 쓰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F1 빼기 F0이 뭐니까 F0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얘를 준 거 보니 F1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요거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 관측이 됩니다. 그냥 알겠죠? 뭐가 좋을지는 모르죠. 그 다음 이제 가보면 인테그랄 0부터 fx dx는 마이너스 5다. 요거는 뭐 그죠? fx가 이런 식이라는 거네. 대충 그려놓을게요. 얘의 모양이 0콤명을 지나고 우함수니까 아마 여기서 뭐 대충 그려보면 뭐 한 2차함수는 이렇게 생긴 게 아닐까?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게 마이너스 5분의 1 여기 일자리면 여기 넓이가 5분의 1 소리죠. 마이너스 넓이도 5분의 1 소리죠. 보통 쌤이 정적분의 이런 대칭성 문제는요 이렇게 좀 넓이를 챙겨놓는 편입니다. 알겠죠? 특히 수투 쪽에는 이렇게 뚫리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미적분이야 뭐 연산이 많이 갈 수도 있지만 뭐 이런 정보로 좋습니다. 알겠죠? 여기 이제 어떻게 쓰일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밑에 무한급수를 봤더니 님텐이 무한대로 할 때 시그마 k는10까지 상황 체크 좀 해보죠. n분의 k만 냅두고 f 프라임 마이너스 1 더하기 n분의 2k가 더 이쁜 모양이죠. 여기서 뺀 n분의 1 뒤로 빼야죠. 이렇게 세팅을 해야지. 상황되겠습니까? 변환치하는 문제겠죠. 알겠죠? 변환치 할 때 n분의 k가 이렇게 찢어져 있는 것들은요 얘를 x로 보는 게 좋긴 한데 자 지금 이거와 연상해서 본다면 여기 2까지는 x가 데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왜냐면 얘가 얘를 데리고 가야 그나마 f 프라임 x 마이너스 1이니까 뭘 손대기가 편할 것 같아.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1 더하기 2x로 적어버리면 이만 좀 짜증납니다. 알겠죠? 또 치환해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쌤 생각에는 얘를 x로 합시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이 마이너스 1까지 가면 식이 너무 더러워지고 얘는 가능해. 왜? 여기 2만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둘 다? 밖에 4분의 1 빼면 되겠죠. 뭐 이 정도 변화는 어렵지 않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n분의 2k를 x로 하자. 알겠죠? 그럼 이거 한번 정리하면 위에서 이렇게 정리하면 4분의 1이 있고요. n분의 2k를 x로 빼면 인테그랄 0부터 2까지가 되고 f 프라임 마이너스 1 더하기 x입니다. x 마이너스 1이라 쓸게요. dx 잠깐 x가 빠졌구나. x 있죠. x f 프라임 x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 상태로 보이고요. 알겠죠? 그럼 봐. 또 f 프라임 x 마이너스 1보다는요 f 프라임 x가 있어야지. 여기 중계 있잖아, 그렇죠? 여기 있는 이 적분을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시키겠습니다. 알겠죠? 요게 잘 안 보이는 친구들은요 x 마이너스 1을 t로 치환하는 치환 적분하면 됩니다. 그럼 똑같이 나오면 되겠죠? 그럼 봐. 4분의 1에 구간은 1을 빼야지. 마이너스 1까지고요. 그죠? 식에는요 x자리에 x 플러스를 대입해야지. 그럼 x 플러스 1에 f 프라임 x가 되겠죠. 오케이? 이런 모양 이쁘게 잡혔네요. 그죠? 얘는 부분적분 떼는 소리겠지. 저런 주고 보니까. 알겠습니까? 왜냐면 xf 프라임 x가 할 게 없잖아. 그죠? 부분적분을 치라고 주는 거야. 이런 모양들 알겠죠? 그러면은 x 플러스를 잡고 잠깐만요. 한 번 정리할 수 있나? 안 되네요. 자, 부분적분 치고 풀게요. x 플러스 1 잡고 f 프라임 x fx 잡고 그죠? 적용해보면 4분의 1에 내가 그랬을까? 중요한 크게 안 쓰자. x 플러스 1에 fx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인테그랄 마이너스 1까지 fx dx가 되겠습니다. 요거 다 나왔네요. 요거 값 나와 있잖아. 그죠? 여기 0부터 1까지 우함수니까 요거 마이너스 5분의 2입니다. 마이너스 5분의 2. 그죠? 대입을 처리하시면 해결되겠다.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부분적분을 이용하는 대칭성이 결합된 그런 문제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보시고.
넘어오겠습니다. 자, 마무리 나중에 해보시고요. 또 질문 몇 번이야? 이거 빼고 없어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뭐 다 잘 풀거나 안 풀거나의 상황이 또 나오는 시점이군요. 자, 여기 넓이는 그냥 숙제로 드리면 될 것 같고, 잠깐만요. 이 정도 숙제로 드리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요 얘기나 정리하고 마무리하시죠. 요 얘기가 뭐냐면 덕분에 그냥 활용성 문제나 수능형 문제들은 이렇게 조금씩 여러분들 풀이를 해와서 같이 얘기를 나눠야지 이제 공부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쌤 미리 내가 보여줄 만한 이야기들은 얼추 다 선을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 남은 시간은 평면이의 운동만 정리를 합시다. 요게 그다음 미적분에 남아있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평면이의 운동만 정리해서 그쪽 라인이랑 그 수능형이랑 같이 좀 정리해 드릴게요. 일반 유형들을 굳이 빨리 정리를 한번 해놓으려고 하는 게 어쨌든 뭐 다다음 주에 이제 모의고사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이제 간단한 유형 문제들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놔야 그런 어이없는 실수나 쓸데없이 틀리는 문제가 안 생길 거니까. 어차피 수능형은요 뭐 한 문제 더 푼다 갑자기 막 생기는 게 아니니까 계속 꾸준히 쌓아가는 거기 때문에 알겠죠? 그건 뭐 9월 지나서도 계속 꾸준히 풀면서 이제 남아있는 문제 다 연습을 하겠지만 일단은 중요 포인트가 있는 문제들, 뭐 미적분에서 꼭 연습이 돼야 되는 문제들 그런 것들만 지금은 쌤 추가로 정리하고 있는 중인 건데 마지막 얘기가 평면이의 운동인 것 같아요. 알겠죠? 자, 평면이의 운동에 대한 이야기만 같이 싹 정리하고 오늘은 마무리하고요. 그쪽 라인의 숙제를 일반 유형 드리고 수능형은 풀공부에서 이어서 드릴게요. 자, 일단 봐봐. 남은 것들은 이제 모의고사 끝난 후에 쭉쭉쭉 할 겁니다. 어차피 수능형은 계속 꼼꼼하게 하긴 해야 돼. 여기 끝나면 이제 사설로 또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사설로 얼마나 잘 풀 수 있을지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여긴 다 평가원 기준이니까 알겠죠? 자, 일단은 이제 평면의 운동은요. 평면의 운동은 기본적인 벡터를 기반하는 거죠. 평면 위의 운동. 위의 운동으로 정리를 해보죠. 우리가 뭐 수투에서는 아시다시피 위치의 식을 통해서 미분을 해서 속도를 만들고 미분해서 가속도를 만들고 그죠? 부정적분으로 속도를 만들고 부정적분으로 위치를 만들죠. 똑같은 얘기긴 합니다. 알겠죠? 다만 얘는 이제 말 그대로 요 수투에서 배운 이런 이야기들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건데 수투에서는 수직선 위에서 점피가 이제 좌우로만 움직였다는 거죠. 이제는 좌표 평면에서 어떻게 움직여?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그죠? 이런 움직임에 대한 이동 거리, 속도를 잡아라라는 거죠. 그럼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 사전 지식이 필요하죠. 벡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와야 되긴 하겠죠. 그렇죠? 여기서 필요한 벡터는 뭐 기하를 다 하긴 했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완전 기본기입니다. 그냥 표현만 배우면 됩니다. 이 미적에서 쓰는 기하 파트는요. 기본적 얘기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벡터 같은 경우는 시점과 종점으로 표현을 하죠. 이렇게 B 이렇게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보통 이제 A 벡터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때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거죠. X축 방향으로 P만큼 같고 Y축 방향 Q만 같으면 요 길이가 만약에 P고 요 길이가 Q라 치면요. 이 A, B 벡터는 이렇게 표현하죠. P, Q다라고 표현하죠. 요걸 우리가 성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벡터의 표현인 건데 그때 이 벡터의 크기를 구해라. A, B 벡터의 크기를 구해라. 요 말이 당연히 이제 이렇게 절대값으로 표현이 되고요. 이 자식은 요 길이 구하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으로 구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벡터 이야기는 딱 요만큼입니다. 알겠죠? 벡터에 대한 표현, 이 평면 벡터가 뭘 의미하는지를 알고, 알겠죠? 그 다음에 성분의 표현이 가능하고 우리가 저 벡터의 크기를 구할 거면요, 그치? 성분의 제곱의 합을 가지고 구할 수 있다. 라는 딱 요 정도죠. 알겠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제 이 평면의 운동에 대한 얘기로 들어가 보면 여기서도 위치를 주죠. 위치를 어떻게 주죠? 두 함수를 주죠. ft, gt다 라고 이렇게 주는 거죠. 위치를 알겠죠? 그럼 이제 우리한테 속도를 구해라! 뭐 얘기를 하죠. 속도는 어떻게 구하면 돼? 미분을 하면 되죠. 별게 없습니다. 대신 얘가 벡터 값인 거지. 그래서 벡터 먼저 벡터. 알겠죠? 그러니까 좌표는 당연히 아니고 얘는 좌표죠. t초의 좌표. 알겠죠? 움직임을 이렇게 움직이니까 t초에 몇 분면에서 가 있어 라는 의미를 얘기한 좌표. 얘는 좌표인 거야. 뭐 의미를 좀 넣으면 얘는 좌표죠. 좌표. t초의 그 점의 좌표. 그죠? 그 다음에 미분을 때리면 얘가 속도인 거죠. 벡터 되는. 그 다음에 가속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미분을 때리면 가속도가 나오죠. 이렇게. 그렇죠.
얘도 물론 벡터 값입니다. 벡터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태인 건데 그때 여기서 이제 우리한테 뭘 요구하냐면 속력을 요구하죠. 그죠? 속력은 수트에서 배웠지만 속력은 원래 속도의 크기를 속력이라고 부릅니다. 속도의 크기가 알겠죠? 그렇다 보니 속도가 벡터니까 얘의 크기 루트 f 프라임 t의 제곱 더하기 g 프라임 t의 제곱 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미분에서는 요 관계만 알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만 알면 끝. 더 이상 요구가 없습니다. 미분 쪽으로 알겠죠? 그러면 적분 쪽으로 가면 이제 이 물체가 이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잖아. 그럼 여기 0초에 출발했어. 0초야. 이까지 왔을 때가 10초야. 0초부터 10초까지 이동한 거리 구해봐. 요걸 물어보죠. 알겠죠? 그래서 얘가 적분에서는 추가로 하게 되는 게 뭐냐면 A초부터 B초일 때까지 이동 거리를 구해봐 라는 거죠. 얘를 물어보죠. 그죠? 그러면 이동 거리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속력을 적분해야죠. 이게 수트와 내용이 똑같은 거야. 우리 수트에서도 봐봐. 수트에서도 A부터 B까지 이동 거리 구하래. 그러면 속력을 구해서 이렇다잖아요. 그렇죠? 얘를 적분해야지. 원래 속력을 적분한 게 이동 거리가 나오는 거죠. 속도를 적분하면 변위가 나오고 위치가 변해요. 그죠? 그게 나온다시피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 마찬가지인 거예요. 얘는 우리가 속도는 벡터 값이기 때문에 적분을 못하니까 질문하지 않고요. 알겠죠? 대신 속력은 질문합니다. 속력을 적분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스칼라 값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A부터 B까지 이동거리 구하라 그러면 이런 속도를 구해서 얘를 A부터 B까지 적분을 때리면 되죠. 이렇게. 이러면 끝납니다. 이쪽은 그 뭐 내용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만 물어봅니다. 이렇게. 이러면 끝. 이해됐습니까? 네. 요 과정이 평면 위의 운동의 과정이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들을 좀 가지고 얘기해 보면 봐봐요. 쌤이 조금은 틀릴 수 있을 만한 포인트를 갖고 있는 문제로 풀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미분 쪽부터 하나 건드려 볼게요. 실제 기출했었던 좀 짜증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우리 101페이지에 308번. 그리고 미리 얘기해드리면 303번이랑 306번은요 지우세요. 303번과 306번은 요거는 기하를 같이 보던 수능 시절에 냈던 기출 문제라서 쌤이 미처 캐치하지 못했지만 뭐 예적을 막 요구하고요. 303번이랑 306번입니다. 내적이랑 평행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 보니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얘는 안 풀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뭐 교육과정에 맞지 않는 상황일 것 같고 100페이지에 303번과 306번 아예 삭제시키시고 가야죠. 이거는 숙제로 드리긴 할 건데 이따가 이거는 빼고 푸시고요. 쌤은 308번으로 얘기해 볼게요. 얘 한번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봐봐. 점피는 시각 t에서 t가 0일 때 0,-1을 출발한대요. 그죠? 여기 위치식을 주진 않았구나. 그런 상태에서 0,-를 지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출발하고 t에서의 속도가 2t, 자, 점 p에 대한 얘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점 p가 속도가 벡터죠. 2t, 2파이 사인 2파이 t네요. 그죠? 이거 뭐 위치도 구해버리겠습니다. 공부할 거. 알겠죠? 뭐 필요할 수도 있고. 알겠죠? 위치를 구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 얘 그냥 부정적분하면 돼. 알겠죠? 원래 이거 미분한 게 있잖아. 그치? 위치를 구하면 얘는 t제곱 플러스 c1. 요거 적분 가능하니까 적분하면요. 사인이 마이너스 코사인 2파이 t가 될 것이고 1차 합성이죠. 요거 미분하면 2파이 나누면 사라지겠죠? C2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얘가 출발 위치도 좋기 때문에 C 잡죠. 출발할 때 t에 0 대입하면 0,-1이 돼. t에 0을 집어넣어버리면 0 넣으면 0, C1이 0이라는 소리예요. 지우고요. 0 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돼. 얘도 0이라는 소리예요. 이게 위치식입니다. 그죠? 시작점을 줬기 때문에 알겠죠?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혹시라도 이 움직임이 이해가 좀 안 되는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가 지금 t가 0초일 때 시작점이니까 1, 1,-1? 0,1 있으니까 얘가 물체가 여기서 출발했다 이 소리죠. 알겠죠? 0,1에서 출발한 거야. 위치를 봐야지 우리는 이해가 좀 될 거예요. 얘가 여기를 많이 움직이나 봐. 알겠습니까? 움직이는데 1초가 지났어. 그럼 1,1
1, 마이너스를 가했었겠지? 아마 1초 동안 이렇게 뭐 여기 아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1초 동안 1초가 됐을 때 여기 1, 마이너스가 있는 거야.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t를 주어지면 그 t초의 위치가 잡히는 거지. 그 사이에 막 이렇게 움직였을 거야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움직이는 상태에 위치 함수 준 거죠. 이걸 미분하면은 그 각 시간에서의 순간 속도를 구할 수 있는 벡터 값이 나오는 거지. 뭐 이런 의미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상태의 점피가 있고요. 자, 내가 뭐 출발 위치 줘가지고 위치식까지 구해버렸습니다. 그냥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가 점 Q는 0초일 때 출발하여 근데 점을 주진 않았네요. 위치식을 줬네 그냥. Q의 위치는 이겁니다. 4 사인 2파이 t 콤마 2파이 t 콤마 절대값 코사인 2파이 t네요. 이렇게 줬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자, 출발 후 두 점 PQ가 만나는 횟수를 구하래요. 오케이? 뭔 얘기야, 봐봐. 지금 얘가 그 출발 후, 이거 적분까지 들어간 문제긴 하네요. 출발 후 만나는 횟수, 두 점이 만나는 횟수를 구하래요. 그 말은, 자, 만난다라는 건 위치가 같다라는 거죠. 그죠? 즉, 요 좌표랑 요 좌표가 같게 되는 이거 풀려면 어차피 P의 위치 구해야 되고 되겠습니까? P의 위치를 구해서 두 위치가 같게 되는 T 값을 구하라 이 말인 거죠. 상황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봐봐. 일단 얘가 쉬우니까 얘부터 풀어볼게. 얘도 같고 얘도 같아야 돼. 왜? 두 좌표 같아야 만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절대값 코사인 2파이 t와 마이너스 코사인 2파이 t가 같은 t 값부터 구할게요. 알겠습니까? y좌표 풀기 편하니까. 알겠죠? 얘를 풀면 여러분 이거 해석 되겠어요? 절대값의 결과에 마이너스 붙었어. 이게 무슨 얘기야? 코사인 2파이 t가 뭐란 소리야?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는 무수히만이 만나겠네요. y좌표는. 알겠죠? 그래프를 보면 코사인 2파이 t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지금 잠깐만 t의 범위가 없죠. 0보다 클 거니까 뭐 이런 얘기네요. 좀 그려놓을게요. 코사인 2파이 t를 그리면 이거 주기가 1이니까 그렇죠? 1초 동안 한 주기를 움직여요. 이렇게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1초 동안 2초까지 또 한 주기를 움직이지 이렇게 이런 식이겠죠. 2 주기가 1인 거니까 알겠죠? 그러면 y좌표가 만나는 그 시간이 언제냐면 y좌표는요 여기가 봐봐 여기가 2분의 1일 것이고 4분의 1, 4분의 3일 거란 말이야. 음수가 여기잖아요 여기. 그쵸? 알겠습니까? 얘가 말하는 이 y좌표가 같으려면 그죠? y좌표 같으려면 일단 첫 번째 y좌표만 가지고 구할 수 있는 시간이 t가 여기 4분의 1입니다. 4분의 1부터 4분의 3까지 또는 1씩 더해 4분의 5부터 4분의 8까지 또는 뭐 쫙 가겠죠. 4분의 8이 아니라 4분의 7이구나. 알겠습니까? 이렇게 쫙 생깁니다. 요 범위 때마다 y좌표는 둘은 똑같아 일단. 근데 그걸 통해 만났다고 얘기할 수 없겠죠. x값이 똑같아야 되니까 그죠? x값은 딱 봤을 때 이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죠? 그러니까 얘가 횟수를 물었네요. 그죠? 그럼 이건 풀란 얘기 아니라 뭐겠어?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의 개수 보란 얘기겠죠. 알겠습니까? 근데 디테일이 하나 있죠? 그 교점의 개수가 여기서 나와야 돼요. 여기서. 알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래프를 해볼게요. 얘가 아직 어떻게 생겼냐면 얘가 y는 여기다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y는 t제곱이다. y는 4 사인 2파이 t죠. 그죠? 그려볼게요. 어차피 앞에 조금만 넣으면 되지 않을까? 이게 높이가 4니까 2,4 지나잖아. 그쵸? 어차피 뭐 2까지만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얘도 주기가 1이기 때문에 대충 그릴게요. 1, 2까지만 보면 될 것 같아. 높이는 4야. 그래서 얘가 사인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나 1이야. 둘 2야. 조금만 더 그리자. 이렇게 3 되겠죠. 이런 상태일 것이고 그쵸? 알겠습니까? 그리고 y는 t제곱은요 0,0을 지날 것이고 그죠? 2,4 여기를 지납니다. 여기 2,4 이차 함수니까 그죠? 얘가
이렇게 가겠네. 그죠? 오케이? 자, X좌표 같아지는 건요. 하나, 0 빼고 출발하니까 둘, 세 개긴 한데 다 답으로 보긴 아직은 무리가 있는 게 요 범위 안에 나와야 돼. 그죠? 둘 다 같아야 만나는 거니까.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가 2분의 1일 것이고 여기가 4분의 1이야. 여기가 4분의 5야. 요 인정. 그죠? 첫 번째 맞는 요 인정. 됐습니까? 그 다음요. 여기가 4분의 5. 4분의 5랬죠. 4분의 3이구나. 여기가 4분의 5고요. 여기가 4분의 7인데 잘 봐야 되겠는데? 그죠? 요거 인정. 얘 안 돼. 얘 안 돼. 얘는 y좌표 안 만나. 한 번, 두 번 만나네요. 알겠습니까? 여기는 안 만나. 오케이. 답은 두 번이다. 뭐 이런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미분 쪽에서 나오는 평면의 운동은요. 뭐 끽해봐야 뭐 속도에 대한 이해 정도, 위치에 대한 이해 정도 알겠죠?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뭐 또 다른 개념은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꼼꼼히 풀면 되고, 자 이동거리 구하는 건 하나 풀고 마무리하시죠. 적분 쪽의 평면의 운동은요. 여기 뒤에 잠시만요. 적분 쪽은요. 다음 시간에 복귀도 해야 되겠구나. 151페이지에 뭐 한 페이지밖에 없습니다. 여기 그 452번은 쎄가운 놈인데 나중에 풀어와봐. 다음 시간에 풀어줄게. 151페이지에 450번은 시기 너무 쉽네요. 쉬운 걸로 합시다. 네. 451번 너네 푸시고 450번 가볼게요. 151페이지 오늘도 숙제 좀 잘라드릴게요. 잘라서 잘 풀어와주세요. 450번 보시면 여기 9월이 한번 걸려있어서 선생님이 좀 이렇게 변칙적 진행하는 거니까 잘 이해해 주시고 따라와 주십시오. 자 여기 지우겠습니다. 여기 지우고 여기 지우죠. 자 451번은요 이제 적분 쪽의 평면의 운동은 보통 이렇게 내 아니면 안 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뭐 어렵게 꼬여지진 않고 그 역대 평가원 기출 중에 가장 어렵게 나온 평면의 운동 요 문제야. 452번. 요거는 이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쌤 계속 이제 너무 좋습니다. 알겠죠? 그 뒤로 이렇게까지 빡센 문제를 낸 적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꼭 경험을 해보라고 넣어놓는 상태고요. 자 450번 볼게요. 자 점피의 위치가 스토리가 이렇죠. 위치를 주죠. 위치가 사인 t, 코사인 t야라고 줍니다. 이렇게 움직이는데 뭐 출발 위치는 00 넣어버리면 0,1이 있겠죠. 알겠죠?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평면의 운동이 있습니다. 5초부터 20초까지 이동 거리를 구해라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이게 수투라면은 뭐 5초부터 20초까지의 뭐 위치의 변화를 구해라, 아니면 뭐 이동 거리 구해라 여러 가지 질문하겠지만 여기 평면의 운동은요 다른 걸 질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밖에 안 물어본다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동 거리 구하려면 속력을 구하러 가야죠. 속력을 구하려면 속도부터 구해야죠. 속도는 미분하면요 코사인 t. 이거 식이 너무 쉽긴 하다 그지? 마이너스 사인 t. 요거 속도, 그죠? 벡터값. 다음 속력은요, 얘 크기.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1이죠, 1. 속력이 1입니다. 그죠? 속력은 일정하네요, 그죠? 그러면 속력이 1인 상태에서 15초 움직였으면 이동 거리는 15겠죠. 뭐 접근할 필요도 없겠다. 알겠습니까? 뭐 이해가 충분하죠. 뭐 이런 게 평면의 운동은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숙제를 좀 선생님이 잘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잠깐만요. 앞쪽에 우리 미분이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미분이 문제 몇 개 남았어? 2개인가? 3개 남았는데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보시죠. 숙제를 잘 정리해 주고요. 꼭 쌤이 내준 숙제부터 오늘 하시고 밀린 걸 하세요. 오늘 복습 잘 하시고, 알겠죠? 296번부터 미분 파트입니다. 296번부터 오늘 배운 평면을 다 끝내버립시다. 미분 쪽 다 끝났네요. 310번까지. 요건 미분적입니다. 미분적. 뒤에 조금 어려운 게 있을 수 있어. 오늘 수업 테스트 풀어줄게. 그리고 적분으로 들어가면 적분의 일반유는 오늘 숙제를 들어서 해왔고요. 적분 쪽으로 들어가면 오늘 적분 수능 유형은 잠깐 내줄게요. 일반 유형으로 좀 체크할게요. 잠깐만요. 407번부터 넓이 구하기를 좀 해와 주세요. 407번부터 일반 유형 넓이 구하기가 여기까지 오면 429번 뒤에 또 마찬가지. 항상 수능 유형 분석이라서 이게 일반 유형이지만 뒤에는 또 수능에 출제했던 그 결의 문제를 넣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평면의 이동 아까 한 페이지. 분이 많이 되네요. 450번부터 세 문제. 4, 5, 2 이렇게 세 파트입니다. 넓이 구하기, 평면의 이동 적분 알겠죠? 오케이? 요거 내가 선생님이 해놓았구나. 살짝 제가 톡이 좀 올려주라. 이게 알겠죠? 번호로 체크하세요. 얘기 났습니다. 번호로 알겠죠? 번호로 정리한 거니까 이 세 파트만 풀어와 주시고 다음 시간에 이거 풀어오시면 저거 풀이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부피 구하기나 곡선의 길이 구하는 거 그런 기본 정보들 혹시 헷갈리면 안 되니까 그거까지 정리하면 일반 유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에 다 끝날 것 같긴 해요. 알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직 센 놈들이 남아있긴 합니다. 그것들은 뭐 9월 끝나고 차근차근 다 풀면 되니까 알겠죠? 그렇게 정리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우진할 때 요것도 풀어라. 알겠지? 밀린 거 나중에 되니까. 수고했습니다.